제재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 최근에 무역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뉴스에서 그냥 듣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지난달이었죠. 5월 13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제재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 시리아 제재는 79년도부터 이어지던 약 40년 동안 이어지던 제재가 단순간에 사라졌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제재는 이날 5월 13일 날 발표한 이후로 2주 만에 미국과 EU의 모든 제재가 사라지는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여파를 미치느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제재를 부여하는 기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 EU, UN 등등 또 각각의 국가들,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죠. 그리고 제재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죠. 금융 제재, 여행 제재, 금수 조치, 무역 금수 조치, 혹은 무기와 관련된 엠바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깔려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곳, 바로 이란과 북한입니다. 북한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제재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재가 금융기관의 어떤 생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재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오펙에서 제재금을 받았던 사례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상단에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8.9빌리언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의 제재금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미국의 담배 회사죠. BAT 담배 회사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했다라는 이유로 9조 원대의 제재금을 받았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올해 부여된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죠. 여기에 테러 조직과의 거래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펙에 6조 원대의 제재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형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정도의 제재금을 받게 되면 해당되는 금융기관이나 혹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제재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 리스크는 최근에 업무의 동향, 우리가 해내가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점점 더 그 제재 리스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과거에는 이러한 무역금융이라든지 외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소액송금이라든지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거래 방식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동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다국적으로 엮여 있고, 다국적으로 엮여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도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동량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엮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지정학적인 위험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죠.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전쟁의 위협에서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상호 제재를 부여하고 해당되는 제재에 의해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만큼의 강대국이 아닌 이상 이러한 영역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강대국의 입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단순히 외환 거래만 모니터링했던 것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해당되는 샌션 스크리닝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확장성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경보들, 모든 거래에서 해당되는 제재 스크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건수도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false positive, 오탐이 높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집약적인 어떤 리소스들이 정확도와 앞으로의 효율성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챌린지에 우리가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거래를 제재 스크리닝 했다면 제재 스크리닝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단순히 제재 스크리닝 솔루션에서 걸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AI라든지 머신러닝을 활용함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나오는 그런 explainability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규제기관에서 혹은 감독당국에서 소명 절차를 요구할 때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설명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이 제재 스크리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와 관련된 리스트가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복잡성이나 그 속도나 그리고 유연성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재 스크리닝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의 어프로치를 가져가야 되는 니즈로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세스에서 최근에 세스의 리얼타임 워치리스트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기존의 제재 스크리닝 솔루션 대비 오탐 건수를 65% 이상 감소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장성 측면, 정확도 측면, 설명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